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국가근로 장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장학지원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7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각 단계를 모두 처리해야만 다음 단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찍어두시면 더 편하겠죠? 특히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절차는 반드시 근로시작 전 혹은 근로시작 당일에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 온라인 서약서에 동의하고 사이버 OT 강의를 시청하세요. 온라인 서약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장학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동의는 본인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인증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니 공동인증서 준비 후 서약서 동의를 진행하세요. 서약서에는 특히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에 동의를 하면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스텝 2. 한국장학재단의 학업시간표 관리 탭에서 학업시간표를 등록하세요.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 근로 오류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학기 중에는 모든 근로학생이 필수로 학업시간표를 입력해야 하며 방학 중 이루어지는 근로의 경우에는 계절학기에 수업을 듣는 계절학기 학생들만 학업시간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업시간표는 각 요일별로 수업시간표를 체크하시면 되고 15분 단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수업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체크해야겠죠? 학업시간표 등록은 본교 코스모스 플러스 시스템에 있는 본인의 학업시간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강의시간 변경, 휴강과 보강 등은 정규 학업시간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학지원팀에서는 매 학기 학업시간표 등록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업시간표 오입력, 미입력 등에 대해서는 최대 근로 중단까지 처리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반납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스텝 3. 기관근로 담당자에게 참여 동의서 동의를 요청하세요. 교내 근로학생을 제외하고 교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게 되는 근로장학생과 근로지에만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대학에서 기관으로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였을 경우 근로기관에서는 근로장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의서 조회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시작 당일부터 원활한 출근부 작성을 위해 참여 동의서 동의를 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4. 실제 근로할 시간과 업무 내용을 작성한 온라인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업무계획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무계획서 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계획서 작성 시 근로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간 근로시간을 협의한 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업무계획서 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을 작성할 때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하루에 7시간 동안 근로를 하게 된다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으로 구분해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업무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업무계획서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텝 5.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육 이수 보고서 관리 화면 오른쪽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근로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교육받으세요. 이후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 이수 보고서에 작성하고 장학생과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육 이수 보고서에는 교육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작성된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육 이수 보고서 관리 탭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는 업무계획서와 달리 근로지 담당자 승인은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교육 이수 보고서 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6. 한국장학재단 시스템과 코스모스 플러스 시스템에 출근부를 입력하세요. 출근부 입력은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으며 1시간 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미만의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시간 30분 근로 진행 후 오후에 1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경우와 같이 하루에 3시간 근로를 진행하였지만 오전과 오후로 시간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오전, 오후에 진행한 분 단위의 시간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15분 단위,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입력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7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까지 총 2번 입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대학 장학공지에 있는 특별 근로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지원팀에 신청해야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 당일 입력이 원칙이며 학생의 단순 과실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출근부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학년도부터 GPS 기반을 바탕으로 출근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GPS 기반 출근부 작성 매뉴얼은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플러스 시스템에서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 하나가 30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근로한 경우 9시 00칸과 9시 30칸 두 곳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모스 플러스 시스템 출근부 입력은 한국장학재단과 달리 입력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코스모스 플러스 시스템 모두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실제 근로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두 시스템의 출근부 입력 시간이 완전히 일치해야만 지급됩니다. 근로 해당 다음 월 20일에 지급되며 공휴일 등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출근부 입력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스텝 7. 월말이 되면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학 제출을 요청하세요. 학생이 입력한 출근부를 근로지에서 승인하여 대학에 출근부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출근부 대학 제출 처리가 늦으면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근로장학생이 처리해야 할 7가지 스텝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타 사업 또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다문화 멘토링 사업,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교내 부직, TA, RA, 집중근로, 취업 연계 등 중복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강 등의 교내의 각종 사업, 봉사활동 등이 출근부에 입력된 근로시간과 중복 인정되면 장학금 환수 및 해당 활동 취소 등 여러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둘, 수업시간, 현장 실습시간, 일시적 공강, 휴강에는 근로가 불가합니다. 최초의 수업시간이었으나 휴강으로 인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학적 변경 시점 하루 전까지 인정됩니다. 셋, 기관 상호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지에서 40시간 이상 근로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간 평가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0시간 이상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상호평가 응답 내역은 학기 종료일 전까지 수정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등 부정근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허위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 및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체류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거나 예비군 동원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카드, 은행 출금 내역 등의 지역이 근로지역과 다른 경우에도 허위근로로 간주됩니다. 국가근로에 선발되고 해외로 갈 사정이 생길 경우 출국일, 입국일은 근로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오전에 근로를 하고 오후 늦게 해외로 출발할 경우 물리적으로는 근로가 가능하나 추후 한국장학재단에 부정근로 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허위근로로 판명되면 장학금 환수, 근로 중단, 허위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 제한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대체근로는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한 경우인데요. 근로지에서 최대 근로시간보다 2시간 넘게 근로하고 다음 출근 때 2시간 늦게 출근할 때 출근부 입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체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지에서 대체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즉각 장학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근로로 확정되면 근로 중단, 1년, 국가근로 제한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근로가 종료된 다음 학기부터 근로시간 부정근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는 금지 및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는 금지되어 있으니 근로지에서 이러한 종류의 근로를 요청한다면 즉시 장학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 포기 및 추가 선발.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근로 포기 사유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포기로 인한 추가 선발은 근로 시작일 이후 10일간 선발됩니다. 근로 포기는 번복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판단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 중에 본인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 장학지원팀으로 연락해 시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팀은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최대한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 중에 성희롱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즉각 장학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팀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성희롱 피해 모두 참지 말고 장학지원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장학지원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의 안전은 스스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근로 장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학지원팀으로 문의해주세요. 국가근로,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